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77만 원 세대다. 네, 이 작년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 1000원이었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3년에는 90만 원대였는데 3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추락하는 소득의 날개는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어제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는 주로 77만 원 세대 탄생이라고 나갔는데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줄고 있고 이에 반해서 부채는 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좀 낮아지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세 이하 청년 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낮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분위? 가장 낮은 분이, 네. 그러니까 즉 저소득 30대 이하의 그 평균 소득이 얼마요? 78만 1000원? 네, 78만 원대. 네.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예. 이게 가장 낮은 분위는 이제 파트타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 이게 어쨌든 파트타임 일자리들도 경쟁이 심해지고, 어쨌든 이제 이 소득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건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 작년의 경우 6,030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그렇게 근무하면 그래도 한 96만 원 이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일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업장에 있든지. 네. 예. 그러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좀 내봤을 때 이 30세 이하 가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은 2030 세대들의 부채 증가가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42%나 증가했다고요? 네네. 그 부채의 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일단은 그 부채별로 통계를 보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20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자금이나 아니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부채가 초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게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혼 등의 이유로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빚까지 있으면 빚 갚느라고 그 적은 소득에서 또 돈이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적은 소득에서 빚까지 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생활비 어떤 부분을 포션을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체로 조사해본 분석에 따르면은, 결국 이제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비 어떤 항목을 줄이냐라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식비나 교육비, 저축, 이런 이제 당장의 어떤 음식 값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방식으로 예.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비, 교육비, 저축. 네.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 하겠군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예. 또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저소득층 가구들 중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으로 상환한다고도 합니다. 버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유니온이 보기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저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일자리의 양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소위 청년 실업으로 표현되는 실업률이 전체 연령대 실업률보다 3배, 4배 육박하는 상황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고, 예.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수가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예.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고비용 구조로 점점 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소득 청년 가구의 어떤 생활 수준이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건 작년 통계니까요. 네.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뭐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기업의 어떤 이 생산의 어떤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복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조각화되어야 한국 사회의 이 만성적인 저임금, 저소득 구조를 좀 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년,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청년 유니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뭐 통상적인 인상 폭보다 높기는 했지만은 한국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재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준만큼의 일자리 감소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생들을 없애느라고 셀프 주유소로 막 바꾸고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게 이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노동의 어떤 일자리 추이를 진단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하. 네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사례들도 이용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사안들은 뭡니까?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소득 가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부채, 건강 이런 네.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